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출판에서 나온 1% 부자의 법칙, 저자는 사이토 히토리시고요. 저자의 책은 제가 영상으로도 몇 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백만장자시죠. 그리고 최고 납세자로 10년 이상을 기록을 하셨어요. 아시겠지만 보통 그 부자들은 순위가 굉장히 자주 변하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최고 납세자로 본인의 부를 일구었던 비결을 바로 이 책에서 나타내고 있어서요.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라.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진다. 말은 신이 사람에게만 부여한 위대한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낳은 최고의 걸작이야말로 웃음이다. 지구상에서 웃을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뿐이다. 웃음은 말을 부여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웃음은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또한 기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머는 신이 창출한 최고의 능력인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머라는 위대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말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다. 마음의 컵에 유입되는 물이 말이라는 것, 그리고 컵 안을 맑은 물로 채우려면 평소 입에 담을 말을 잘 선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면 행복해지고 거친 말을 사용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려온 사람은 늘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을 자주 한다. 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돈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더러운 물을 유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흘러도 컵 안의 물은 점점 더 더러워지기만 할 뿐이다. 이 같은 사람은 가난한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긍정적인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라. 긍정적인 말은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입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의 뇌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키려고 한다. 따라서 나쁜 일이 발생할 전제 조건으로 사물을 생각한다. 요컨대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미리 걱정을 해버리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도 그 충격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야. 사람은 여러 종류의 불안감을 스스로 찾아내서 쓸데없이 고민한다. 더구나 그런 고민이나 걱정을 말로 표현한다. 그 말은 더러운 물이 되어 마음의 컵에 유입되기 때문에 컵 안의 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맑아질 수 없다. 즉,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맑은 물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나는 행복해.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사용해보자. 이 말이 컵 안에 유입되는 맑은 물에 해당한다.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하면 컵 안의 물은 점차 투명해진다. 그러다가 결국 컵은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은 행복한 표정으로 바뀐다. 말은 에너지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우주로 날아갔다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면 행복이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라고 말하면 고마운 일이 찾아온다. 더구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만들어지는 파문처럼 몇 배나 더 거대진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처음에 던진 돌의 크기, 즉 처음에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개의 돌이 하나의 파문을 만든 뒤에 사라져버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한 개의 돌이 만든 파문은 점차 그 반경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모양을 형성한 뒤에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지혜를 나누어주는 균형의 법칙. 사용이 끝난 지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는 균형의 법칙이라는 진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는 틀림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한편 한약 제품을 한 달에 4천만 원어치 팔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만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행복해지기는커녕 언젠가 실패를 맛보게 되어 오히려 불행해진다. 부자가 되는 방법이나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 제품을 파는 지혜는 이른바 그 쓰임이 다한 지혜다. 이런 지혜는 언제까지나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자식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지혜를 나누어 주면 3배의 보답으로 돌아온다. 왜 자신의 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쓰임이 다한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 하지 않는 것은 가난뱅이의 욕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욕심쟁이는 반드시 가난해진다. 자신에게 쓸모가 없는 것을 아깝다는 이유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난이라는 늪에 빠지게 마련이다.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팔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팔 수 있는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가 앞으로 찾아야 할 것은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어치의 제품을 팔 수 있는 지혜다. 6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파는 방법은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파는 방법과는 다르다. 따라서 한 달에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파는 방법은 그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혜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4천만 원어치의 한약을 팔 수 있는 사람이 그 지혜를 3천만 원밖에 팔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 방법을 배운 사람의 매상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늘 것이다. 3천만 원어치밖에 팔 수 없었던 사람은 4천만 원어치를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 하지만 사실 그 지혜를 가르쳐 준 사람의 매상은 3천만 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필요 없게 된 지혜를 나누어 준 보답이다.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기대하지 않은 보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다. 인생에 반성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결점투성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장차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도 이른바 완벽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후회하거나 반성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는 일을 끝낸 뒤에 완벽하지 않았던 부분을 후회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문제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 나는 파티를 자주 연다. 누구나 자신이 주관한 파티를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번 파티를 열어보면 도저히 완벽하게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한다.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없으니까 말이다. 비완벽주의라면 기죽지 않는다. 비완벽주의로 사물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일을 이렇게 멋지게 끝낼 수 있었다니 대성공이야. 잘된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를 칭찬한다. 어떤 일을 하든 긍정적인 면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두려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다. 만일 실패를 하거나 불운에 맞닥뜨린다 해도 사람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기죽을 필요가 없다. 실패하더라도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 지적할 이유도 없다. 완벽주의자는 실수나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가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 즉시 알 수 있다. 완벽주의자 부모는 아이를 하루 종일 질책한다. 그런 행동하지 마. 음식은 그렇게 먹은 거 아니야. 등과 같이 눈꼬리를 치켜올리며 침을 튀기며 잔소리를 연발한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런 부모가 왜 자신에게만은 유독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나도 어린 시절에는 이 같은 생각을 하곤 했다. 왜 내게만 완벽한 것을 강요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화가 난다. 하지만 부모는 부모라는 생각에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내가 폭발해 버린다. 가정에서 폭발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외부에서 폭발하면 심각한 문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자칫 청소년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반성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책임이다. 아이들은 시험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60점을 받을 때도 있다. 가장 침통해하는 것은 시험을 치른 당사자인데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는 그저 꾸짖기에 바쁘다. 결국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다. 한 번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의 특징에는 한 가지 더 있다. 즉, 아이에게 무조건 반성을 요구한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반성하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반성을 하면 더욱 기가 죽을 뿐이다. 더구나 반성을 할수록 완벽주의자에 대한 콤플렉스에 시달린다. 또한 반성을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다. 어떤 실패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즉,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완벽주의자로 만든다. 아이에게는 반성을 요구하지 말고 가급적 칭찬을 해주도록 하자. 그래, 잘했어. 정말 대단한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같은 칭찬들이 마음의 컵을 맑게 해주는 깨끗한 한 방울의 물이 된다. 칭찬을 들은 아이의 마음뿐 아니라 부모의 마음 또한 맑게 변한다. 실패를 해도 즐거운 인생. 사람의 최고 점수는 78점. 누구나 시험에서만 만점을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만점 받기는 불가능하다. 사실 사람이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78점이다. 이것이 곧 78점의 법칙, 78대 22의 정리, 유태인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진리다.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해도 현실적으로는 78%밖에 달성하지 못한다. 항상 22%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 하지만 이로써 충분하다. 나머지 22%는 다음 목표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현상은 늘 개혁과 진보를 거듭한다. 늘 무엇인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하고 개선된다. 따라서 미래는 분명 밝다. 왜냐하면 과거보다는 현재가 훨씬 더 낫기 때문이다. 사람은 항상 22%의 개선 여지를 남겨두고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 이것이 곧 78%의 법칙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무한대로 이어지는 22%의 개선할 부분이 존재한다. 즉,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완벽주의자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처리하겠다는 생각에 미간에 잔뜩 주름을 모은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예상되는 실패하는 즐거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질 수 없다. 그런데도 완벽주의자는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 노이로제에 걸려 자살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완벽주의자다. 완벽해질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상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78%의 법칙은 작용하지 않는다. 비완벽주의자는 몇 차례 실패를 겪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는다. 기가 죽기는커녕 실패하면 기뻐한다. 이것이 완벽주의자와의 커다란 차이다. 완벽하지 못한 내가 완벽을 지향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어. 그래, 다음에 다시 완벽을 목표로 삼는 거야. 이것뿐이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를 통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패한 자신을 돌아보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비록 실패하더라도 기죽지 않는다. 좀 더 개선하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운 좋은 사람은 부탁도 많이 받는다. 회전 현상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좋은 일. 회전 현상이란 사람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면 좋은 일이 잇따라 발생, 마치 돌이 구르듯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회전 현상이 시작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계속 부풀려진다. 가속의 법칙에 따라 목표를 향해 가는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자신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 일이 계속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소망이 이루어진다. 회전 현상은 적극적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현재 수입으로는 아무래도 무리겠지? 이처럼 소극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회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해. 어떻게든 집을 꼭 사고야 말겠어. 이 같은 결심이 서면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시킨다. 목표와 끈을 연결해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한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운이 좋아지면 부탁을 많이 받게 된다. 의뢰받는 것을 보면 미래와 장래를 알 수 있다. 운이 좋아지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의뢰가 갑자기 증가한다. 그렇다고 중요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좀 청하고 싶은데요. 이처럼 대체로 간단한 부탁들이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용하고자 부탁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견해를 조금만 바꾸어 보라. 회사든 학교든 지역이든 다른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부탁해 올 수 있다는 것은 정녕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즐기는 사람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부탁은 자신의 미래나 장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모습이다. 대체로 미래란 사람이 접근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은 미래는 정녕 파도와 같이 저쪽에서 내 자신에게 다가온다. 저쪽에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미래를 걱정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짐작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일본 최고 납세자의 그 1% 부자의 법칙이라 해서 스킬적인 부분을 생각했다면 여러분들 의외라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부자의 법칙은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가까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또 나는 행복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해라. 운 좋은 사람에게는 절대 당할 수 없으니 스스로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는 남한테 반드시 나누어 주어라. 또 완벽하지 않은 이 인생을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또 돌아보고 또 챙기면서 이루고 누비고 즐기시기 바랍니다.